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규 변호사와 함께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 법안 강화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자, 법무법인 비전의 장성규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성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성규입니다. 예. 자, 최근에 경기도 포천의 한 제조공장 여직원 샤워장의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특수 거울을 설치를 해서 불법 촬영한 사장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자, 이게 어떤 사건인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네. 작년 12월 27일에 그 공장에 마련되어 있는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던 어떤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샤워실 안에 설치된 거울 너머로 불빛이 보이는 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세상에 밝혀진 사건이었는데요. 샤워를 하던 그 여직원의 눈에는 그것이 거울로 보이지만 반대편에서 보는 경우에는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특수 거울이 샤워실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 샤워실 바로 옆은 이 사건 그 제조 공장의 사장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조 공장의 사장이 여성 노동자 또는 노동자들이 샤워하는 장면을 불법으로 또 촬영하는 했던 것도 확인돼. 예. 근데 또 특이한 게 공장에 샤워실이 이제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어떤 공장이길래 여직원들이 공장에서 샤워를 했던 건지, 네.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샤워해도 되는데, 네. 이게 좀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예, 이 공장은 플라스틱을 뽑아내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 강도가 크죠. 그러면 이제 일 마치고 나면 몸에 어쨌든 뭐 먼지라도 있는 게 많이 덮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일을 마치자마자 근로 현장에서 뭐 샤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공장의 구조가 좀 석연찮은 점이 있었어요. 그 공장과는 별도로 숙소로 이용되는 건물이 있기는 했는데, 샤워실은 그 숙소가 딸린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장의 일부 공간에 설치되어 있었고, 샤워실 옆 공간이 바로 사장실이었다고 합니다.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참 뭐 샤워실이 공장에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샤워실 위치가 또 좀 애매해요. 이게 사장실 바로 옆에 샤워실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내가 샤워를 하는 모습을 꼭 옆에서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또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아마 처음에는 여성 노동자들이 그걸 몰랐겠죠. 이번 사건 전에. 왜냐하면 본인들 우리도 샤워하면 그 거울이 설치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거울을 실제 거울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특수 거울이었고 반대편에서 훤히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어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참 놀라웠는데, 그래서 이 샤워하는 장면도 경찰이 그 카메라에 이렇게 휴대폰에 불법 촬영된 걸 확인했고, 또 휴대폰을 이미 제출을 받아서 현재는 그 영상에 대한 포렌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집중을 해야 할 게 또 이게 특수 거울이지 않습니까? 네. 특수 거울을 누가 설치했는지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장이 했겠죠? 그렇겠죠. 우선 신고를 받은 경찰도 특수거울을 누가 설치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설치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거의 100% 아마 사장이라는 사람이 설치했을 거고, 또 뭐 불순한 성적 만족을 위해서 또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설치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한 일이 또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을 하고 사장이 검거된 이후에 공장에 갑자기 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대체 누가 또 공장에 불을 지른 건지, 공장 사진을 얼핏 보니까 완전히 그냥 다 탔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 있잖아요. 그런 속담처럼 12월 27일에 그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신고를 했는데, 그로부터 딱 14시간 후에 그 다음날 새벽 시간에 불이 나가지고 숙소로 사용하던 건물, 그 다음에 특수거울이 설치되어 있던 공장 건물이 2개 동이 싹 모두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라는 상당히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인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재 원인에 대한 감식을 한다고 하니까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그리고 장 변호사님, 네. 그 헌법재판소가 이제 최근에 네. 이주 노동자들의 그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고용허가제의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네. 좀 어려운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사건, 외국인 여성 이주 노동자 이런 사건처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사건에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노동자와는 다르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제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고용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의 허락이 있을 때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업주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일을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는, 이주 노동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이나 또 이 사건처럼 뭐 성관련 범죄, 성폭행이나 임금체불 등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피해 사실을 이주 노동자가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장을 자기 마음대로 옮길 수 없도록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고용허가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강제 노동을 당하는 피해가 있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그 고용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그 외국인 고용법이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헌법소송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 사용자 입장에서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사업장 운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 구조적인 문제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이 사업장 변경 권한을 외면한 결정이 아닌가 싶어요. 노동자의 권리가 아까 좀 전에도 앞콘에도 노무사님 나와서 노동관리 이야기 하시던데, 법개정 이야기 하시던데, 노동자의 권리가 이 출신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 불합리한 점이 생긴다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 근무를 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그 불평등한 대우, 또 열악한 근무 환경, 이게 뭐 꾸준히 제기가 되는 그런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를 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 이게 어떤 것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계속 이제 벽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2011년도에도 이런 고용허가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했었는데 그때도 기각 결정 났고 작년에도 또 기각 결정이 났는데요. 그런데 이제 살펴보면 그 이주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국민들이 사실 일하기 싫어하는 일, 3D 업종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일들을 일정 부분 더 맡아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또 그들도 이제 당연히 이제 같은 인간으로서 그 인간의 존엄과 또 행복 추구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뭐 국회가 나선다거나 또 여론 형성이 되어서 이제는 입법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입증 책임, 자신이 피해 입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사업자를 바꿀 수 있다,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권한 정도를 그런 입증 책임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그런 별도 조치는 이제는 필요한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그 사업소 안에, 사업장 안에서 불합리한 그런 일들을 입증 처리를 못하면은 그냥 계속 그 일을 그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공장이 됐든. 그렇죠. 이번 사건처럼 이제 불빛 촬영되는 불빛을 봐서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조사가 되니까 입증이 되니까 이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그런 자체를 이주 노동자 스스로가 입증한다는 거는 거의 어렵다고 보이죠. 변호사도 입증 못하는 일이 많은데 그렇죠.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주 노동자분들이 어떻게 그걸 입증 쉽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또 뭐 무슨 소리 하냐 이러신 분도 계실 텐데 업장에 이렇게 그 사장님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여자 화장실이 됐던 뭐 남자 샤워실이 됐던 여자 샤워실이 됐던 그러니까 대표님실에 옆에 붙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방 뭔가 차원에서 예, 이거 좀 그 대대적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검수. 예, 그걸 한번 해야 될 것 확인 같아요. 과정. 네, 예. 예, 이게 좀 심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장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예, 뭐 소형 녹음기 아니 무슨 카메라가 안경에 달려 있어요. 예. 예, 뭐 여러 가지 너무 기술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 방송했던 그 초등학교 교장님 고무 인형에 카메라 넣은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별의별 일이 있습니다. 아휴, 참 그걸 그렇게 아무튼 큰 벌 받아야 될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맞습니다. 이주 노동자분들에 대한 이런 그 처우 개선 참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또 꾸준히 일을 또 하고 계신 분들인데 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법무법인 비전의 장성규 변호사 만나봤습니다.